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의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하노이 회담을 했다가 이를 결렬시킨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 선을 지켰다라는 점. 그래서 그가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일종의 신뢰를 서방 세계에게 보여줬다라는 점. 세 번째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의 엉성한 대표단, 문희상,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이런 대북 환상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 맞아떨어졌다는 점. 그는 하노이 회담을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대북 환상론에 들떠서 평화 타령을 일삼던 문재인 대통령 좌파 정권이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점. 자, 그래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환상론이 상당 부분 앞으로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하노이 회담에 앞서서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점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노이란 장소에 묻혀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특히 대한민국에게 하노이란 어떤 곳이냐. 베트남의 심장부, 특히 북베트남의 심장부 수도 하노이. 하노이를 포함한 베트남 전역에는 대한민국 청년 국군 5,000명의 원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의 영혼의 지뢰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의미하는 것이 그 5,000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에게 쉽게 선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자유세계, 문명세계의 지도자로서 트럼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주의 폐쇄국가, 이 탄압국가, 병영국가의 3대 세습 지도자를 확실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그가 멸망하든가 아니면 그의 나라가 자유세계, 문명세계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묻혀있는 5,000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원혼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게는 꿀밤을 내려주기를, 아니면 그런 꿀밤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다행스럽게도 결과적으로는 5천의 원혼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켰고 문재인 대통령 좌파 정권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 장소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싱가포르 회담 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장소의 역사적인 의미는 문재인 좌파 정권보다는 자유우파 세력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 왜냐, 리콴유의 나라 싱가포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사령으로 불리웠었고, 리콴유 전 총리가 가장 존경한 아시아의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피살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외국 정상이 리콴유였다. 리콴유는 당시 한국의 새마을운동 발전상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 특히 싱가포르의 리콴유와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이 세 사람은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그 식민 모국의 심장부에 가서,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서 파리의 육군 사관학교에 갔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육사의 심장부로 갔고, 리콴유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서 식민 지배국 영국의 런던에 가서 변호사가 됐다는 점. 그래서 결국 식민 지배 국가보다도 더 잘 사는 경쟁에 나서서 그 나라들을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자유우파 세력에게 유리하지 결코 이 좌파 문재인 정권에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다행스럽게도 싱가포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양보한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그었고 앞으로 평화체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양보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제재를 풀지 않았고 그가 다소 카드를 하나 김정은에게 던져준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지난 해에 취소했다라는 점. 그러나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것이며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도 대북 제재는 완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켰습니다.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위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핵시설 또는 핵무기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제재의 완전한 완화를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구에는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지켰고 결국 회담은 결렬됐으며 앞으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이 지켜지는 한 섣부른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북 퍼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제재의 틈바구니에서 숨통을 열고 싶으면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공은 김정은이에게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하노이 또는 베트남에 묻혀있는 5천의 원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에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 그 자신 자체가 엉뚱하고 엉성한 과거 리영희 선생의 책에 감명을 받아서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을 했을 때 리영희 선생의 전망대로 미국이 패전한 것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을 느꼈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 준비 과정에서 책에다가 썼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죠.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1986년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거의 동시에 시작한 도이모이. Change New. 새로운 변화. 이 정책에 따라서 베트남이 30여 년 만에 거의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해서 저런 식으로 발전 가도에 있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이가 그것을 보고 김정은이가 개혁 개방에 나설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대북 환상론, 엉뚱한 촛불빨이 소년 같은 환상론을 국민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대북 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 던져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가지 면에서 커다란 오산을 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식의 양보안을 낼 걸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거부한 것을 보면 그가 비핵화에 아무런 뜻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비핵화를 얘기한 것은 세계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났습니까? 자신이 비핵화에 뜻이 있다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도 일부 완화해주고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는 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그가 비핵화 대신에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이라는 노선을 택하려고 선택을 했다면 왜 이런 식으로 몽리를 부렸겠습니까? 결국 그는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고 개혁개방은 절대 불가능하며 대충 트럼프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을 해서 트럼프를 구워 삶아서 대충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종전선언으로 가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자신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자금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빨대를 꽂아서 빨아들이겠다는 전략을 이번에 다시 증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4천의 원혼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냈고, 그럼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지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